네, 강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3%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고가는 조금 높아요.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원래 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등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요. 근데 있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무조건 확인해라. 무조건 확인해라. 왜 확인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요.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은요. 무조건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이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이 아니라 지구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손실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실을 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싼 주식과 비싼 주식을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주식시장을 딱 볼 때 이렇게 실적을 보잖아요. 여기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연간 390억 200억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3분기 적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연간 1000억을 못 버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9조 9,546억.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인데 10조 정도가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엄청 비싼 주식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까요? 비싼 주식인데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성장성을 먹고 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선반영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반영되는 구간이 올라갈 때만 그럴까요? 내려갈 때도 된단 말이에요. 자, 2월 7일 날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먼저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보다 50%만큼의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 기준에서 50%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정확한 이 적정한 가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만약에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는 하니까 그 수급이 갑자기 팡 터지면서 55%, 60%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고가 매도를 치는 거고 그것보다 50% 이하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에코프로 BM의 시장 평가 기준에서 50% 이하다. 그러면 매수를 타진하지만 거기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의 매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쵸 수익의 폭이 갈라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제가 다른 종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합니다. 왜? 신고가이기 때문에. 근데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다른 신고가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내가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회사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만 계속해서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쪽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늘려가고 돈이 나올 구멍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해진다. 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늘자 매매한 내용이고요. 여기 오늘자 매매한 내용 1월 30일 인터플렉스, 롯데정보통신, DNC 미디어. 그쵸? 정확하게 나간 시간이 시장감에서 8시 47분. 그쵸? 어떻습니까? 장시작 전입니다. 장시작 전. 그쵸? 장시작 전에 그냥 시가에 매수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매수 평균가. 그쵸? 45,250원. 이게 롯데정보통신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인터플렉스 먼저 볼게요. 인터플렉스. 자, 보면 어저께 제가 매도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가에 다시 매수해서 여기 팔았다. 얼마에? 23,300원에. 그리고 19,120원에. 수익률은 단 뭐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수익률은 그쵸? 어저께 6% 이익 실현을 했고요. 여기서 매수한 구간 그리고 오늘 또 매수해서 바로 10분 만에 6% 정도의 수익을 끝냈습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 밑에 롯데정보통신. 자, 롯데정보통신을 보면요. 마크 내역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5% 수익. 그렇죠. 오늘은 원래 제가 단타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단타를 했습니다. 뭐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원래는 반도체였는데 그 반도체가 한 사이클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보브 반도체 뭐 이런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어보브 반도체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저 매수 매도 걸린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보유한 결과가 21.17%, 18,000원에 사서 21,850원. 왜 팔았을까요? 하락하는 날 그냥 파는 겁니다. 주식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야 되고 이 구간에서 수익을 냈을 때 우리는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갔다.
저가에 제가 매수했나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더라도 5일 동안 몇 프로? 21%의 수익. 그렇죠? 뭐 다른 반도체들 많습니다.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봐도 어떻습니까? 6%, 10%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다른 종목도 있어요. 근데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HLB. 자, HLB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매수 두 번 딱 때려놓고 46,800원, 48,700원, 근데 63,100원 어저께 매도했죠. 근데 오늘 또 올라가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다 못 잡아요. 그렇더라도 31.9%의 수익. 며칠?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그쵸? 4일 동안의 수익이 30%가 넘는다. 이런 매매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롯데정보통신 한번 볼게요. 롯데정보. 근데 이것도 오늘 몇 프로예요? 5%. 또 분봉 봅니다. 분봉 보면 딱 마크 내역조에 딱 찍으면 시가 매수, 그쵸? 매도. 원래 이런 구간에서 뭐 거의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기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냥 시가에 공략하고 하루에 그냥 끝내는 경우, 그리고 시장 판단해서 내가 2주 동안 끌고 가는 경우, 이 두 가지 내용만 딱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꾸만 고가에 물려있고 힘들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 그리고 시장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쵸? 꼭 배우시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하루에, 그쵸? 5% 수익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하락하면 그냥 판다. 이게 끝이에요. 그쵸? 여기 사서 여기 판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뭐 그냥 신고가 돌파, 그리고 하락하면 판다. 그쵸? 이날 어저께인데 보세요. 3% 떨어졌습니다. 그냥 3% 떨어지니까 파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1월 30일 인터플렉스 보세요. 인터플렉스 제가 인터플렉스, 그쵸? 매수, 그쵸? 어저께 매도를 하고 오늘 또 사요. 그쵸? 그리고 나서 수익 몇 프로? 지금 뭐 11%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 분봉으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뭐 내용 보시면 그냥 팔고 5% 수익 내고 빠지면 되는 겁니다. 6%가 수익 발생이 됐을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신고가 매매가 필요하고, 이런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2월 달에 어떻게 매매를 진행할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매매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다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치?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는데 입장하려면 그래도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은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화하는 걸 확인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고, 에코프로 BM을 봤을 때,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가격 전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보유 기간을 최장 2주 안에, 그렇죠. 2주 안에 끊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 내용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20페이지에 달하는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건데, 이것도 돈은 안 받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 있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월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잡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다른 종목과 연결을 시킬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